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보다 국내 증시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저도 주력으로 보고 있는 바이오 업종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두 가지 종목, 역시 알테오젠과 HLB가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HLB는 예정대로 20일 정도에 FDA 3상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20일은 한국 시간이고 아마도 21일 아침 8시쯤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양곤 회장님이 승인 결과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허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근데 이 이슈를 불식시키듯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규모의 SC 제형 변환 기술 수출이 나왔습니다. 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미국 법인과 그리고 영국 법인으로 갈라져서 나왔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자회사인 매드 이뮨을 통해서 기술 이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허 분쟁도 논할 게 없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바보도 아니고 특허 이슈가 있고 특허가 문제가 될 거면 기술 이전 하겠어? 라는 논리로 보는 거거든요. 심지어 계약금까지도 665억이라는 나름의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기술 이전을 성공했어요. 아마도 알테오젠의 주가가 예전같이 뭐 2조대 3조대였으면은 진짜 그냥 점상한가 가는 그런 엄청난 대박 재료가 나왔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 이전 나오기 전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에 대한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어서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테오젠도 시총이 20조 단위다 보니까 이런 기술 이전만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이 막 엄청나게 강하게 달라붙는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딜을 잠깐만 본다고 하면은, 일단 매드 이문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는데, 임핀지 요거는 일단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경쟁 약물이 이미 할로자인과 독점 계약을 하면서 32% 정도 SC 제형으로 변환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2% 정도의 비중은 SC 제형으로 팔아먹고 있고, 이 비중은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결국에는 선택지가 할로자인 아니면 알테오젠인데, 할로젠 같은 경우는 독점 계약을 맺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선택지가 어디죠? 알테오젠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알테오젠과의 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는 이 임핀지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의 총액 규모가 8,400억? 요거 조금 아쉽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테오젠이 머커의 계약이 알려지면서 이 성향을 봤을 때는 박순재 대표의 성향상 로열티를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 규모 자체는 일단 8,440억 규모라서 요거 일단 임상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그래도 머크의 키트로다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상용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수령을 하고 더 길게 알테오젠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시총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또 당장의 자금이 뭐 엄청 급하게 땡겨오고 이런 요구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로열티라는 구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총액 대비해서는 로열티의 퍼센티지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 올레쿠루맙이라고 있는데, 요 올레쿠루맙의 비중이 좀 높을 겁니다. 볼루스 토미코는 요거는 좀 이 총액 비율 대비해서는 좀 가치가 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올레쿠루맙 대비해서 이런 약물 포함해서 1조 500억 규모고, 요 계약금이 360억, 임상 중인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360억이라는 거는 임핀지보다 많은 계약금을 받았다,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딜이 나온 거다. 그래서 총액이 조금 아쉽다. 근데 이 총액을 로열티로 프리미엄을 더 붙인 게 아닌가, 아마도 그런 걸 요구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거부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을 둘러본다고 하면은, 임핀지의 라이벌이 티센트릭이에요. 요거 IV 특허 만료 전에 SC로 출시해가지고 현재는 SC 제형으로 32% 정도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티센트릭 SC 요거를 판매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경쟁 약물들도 다 SC 제형 요즘에 대세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게 굉장히 요즘에는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기존에
임핀지의 라이벌인 티센트릭은 이미 할로제임이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알테오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PDL1은 자가면역 질환 쪽에서는 이쪽밖에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누적 라이센스 아웃 현황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19년부터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비공개로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머크 이 계약이 정말 초대박을 터뜨렸죠. 5조 6천억 규모, 엄청난 규모였고, 다만 이 계약금이 조금 낮았지만 이것도 비독점이었기 때문에 낮은 빈도가 나왔었다. 그리고 뭐 인타스나 산도즈, 그리고 다이치 산쿄, 근데 다이치 산쿄도 작년에 나왔을 때 총액 자체가 4,200억으로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280억 규모로 요번에 나온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번에 딜은 진짜 와 이거 대박 딜이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 계산해 봤을 때 저는 시가총액에 약 3조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계약금과 총액을 보면은. 근데 로열티의 프리미엄을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로열티에 대한 프리미엄 값, 그리고 특허 해소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이제 알테오젠 주가에 녹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이치 산쿄의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6, 7%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키트루다가 4, 5%거든요. 그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치도 요 정도의 로열티를 받아낸다고 하면은 와 진짜 알테오젠의 차후에 영업이익, 그냥 일도 안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기술료에 대한 로열티만 따지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에서 7% 정도의 로열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도 진짜로 7%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 진짜 초대박은 초대박이라는 거. 이 딜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봐서는 알테오젠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라이센스 아웃 기대 물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라인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노피의 듀피덴트죠. 그래서 요거까지 나오면은 알테오젠이 이제는 뭐 자잘한 라이센스 말고 큰 틀의 라이센스 아웃은 요게 이제 올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듀피덴츠 라이센스 아웃 규모도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자체가 지금 시총이 요런 라이센스 아웃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주가에 녹여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40조 50조 가고 이런 거는 당장에는 힘들 것 같고, 차곡차곡 이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주가가 이제는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만들면서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시총이 한 2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현재 40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했을 때 예전에 셀트리온도 화려한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짜 바이오 하면은 대장이 셀트리온이었고 모든 시선은 셀트리온의 기인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선이 알테오젠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램시마가 자리를 잡고 미국 진출도 하고 이제는 진짜로 셀트리온이 숫자로 먹고 사는 헬스케어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기술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미동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알테오젠도 점차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장에 알테오젠이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감도 싣고 있고 정말 멋진 딜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총이 24조인 알테오젠에 어떠한 업사이드를 보고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보는 뷰를 막연히 무조건 올라갈 거야, 성장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거는 단기간에는 그래도 올해 정도에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알테오젠보다 오히려 알테오젠의 낙수를 볼 수 있는 후발주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시장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에 개별 재료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또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ABL 바이오도 이제 알테오젠이 한번 딱 공 쏘아 올리니까 이제 기대감 실리고 있고, ABL 바이오의 데이터 발표 일정, 그리고 뭐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 거고, 알리코 제약도 별거 없습니다. 노화 역정 기술 이런 걸로 막 급등하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미국의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됐다고 하면서 상한가 가고. 근데 여러분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보면은 제일약품의 자회사거든요. 제일약품도 2019년 20년도에 한번 쫙 다 튀겨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정이 만들어 놓고서 자회사 상장시킨 게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뭐 돈만 벌면 장땡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넥신 한독그룹, 차바이오 그룹,
그리고 얼마 전 인터배터리에서 인터뷰를 한 구자한 회장의 LS그룹, 이런 쪽은 저는 투자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도 아무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그냥 진짜로 돈 나오는 ATM기로 보는 이런 기업들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다는 거, 요거 한번 온코니 테라피틱스 얘기 나오면서 잠깐 옆구리 빠져서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뭐 온코크로스도 그렇고 티슈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기술 이전한 R3 물질의 임상 이상 환자 투여가 개시되면서 마일스톤 수치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알테오진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들의 센티가 개선이 되고 상승의 모멘텀이 가벼운 것만 나오더라도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알테오진도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은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만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오늘 신고가도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 분들 입장에서는 400% 500% 나 있다 그러면은 뭐 10%만 올라가도 벌써 내 계좌에는 50% 수익률이 올라갔고 원금 대비 그런 거를 즐길 수가 있는데,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과연 업사이드 얼마큼 열 수 있을 것인가,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셀트리온도 비교해 봤고 알테오젠도 가져오면서 비교해 본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산의 규모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도 좀 합당한 그런 정도의 시총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성장성,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 이런 것들로 기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메이저라면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다 엄청난 기업들인데 이게 업사이드를 열어두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은 다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판단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말고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봐드리고,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걸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끌어올려줬고, 오늘도 아침에는 프로그램이 매도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기간을 위주로 이렇게 초급등을 만들면서 양전해서 알테오젠이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이 끝나니까 당연히 코스닥 1위 주인 알테오젠의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다만 아쉬운 건 외국인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알테오젠을 지금의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해서 과연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금요일날 아마 아침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키트루더 SC의 비열등성 요런 데이터 아마 발표가 초록으로 나올 텐데, 그거 나온다고 해도 뭐 크게 의식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뭐 주가 흔들릴라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해서 키트루더 SC 상용화인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뭐 휘둘릴 필요는 없고, 보유자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주피젠트 라이센스 아웃, 요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피젠트 라이센스 아웃 요거 보고, 그리고 제가 뇌피셜로 하나 때려보는 거는 이제 알테오젠도 한 45만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액면 분할입니다. 혹시라도 액면 분할 소식이 나오면은 단기에 초급등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또 거기 자체에서. 그러면 보유자 분들도 이제는 좀 알테오젠을 큰 손들에게 보내주는 게 어떤가. 액면 분할을 시그널로 해서 물량을 많이 줄이면 어떨까,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그냥 넘겨짚어서 한번 해봤고, 저는 알테오젠 커버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23년 2월달이거든요 이때 주가가 4만원 3만원 막 이때 왔다 갔다 했어요. 4만원 3만원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해야지 진짜다. 이때 2차전지 막 미쳐서 올라가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이제 레오켄바이오 보시면 아시죠? 대장자리는 줄 수 없지, 팔아야 할까 버텨야 할까, 그 정도로 알테오젠이 힘들었던 구간이고, 이거 시리즈 4까지 있는데 제가 썸네일 다 못 구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알테오젠 리뷰도 많이 했었고, 알파제가 리뷰만 하면 오르는 알테오젠, 이때 제 별명이 알파오젠이었죠. 확신의 시세를 분출할까. 저도 알테오젠을 매매를 했었고 알테오젠을 굉장히 좋아하고 브리핑을 최근까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서도 여기까지는 제가 잡아 드렸거든요. 보시면은 얼마 전에 브리핑 드린 게 여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200일선 여기서 저도 매매 한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36만원 39만원 횡보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한번 올라왔을 때도 제가 보는 거는 그냥 가는 것보다 한번 내리치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하는 구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알 수 없는 영역, 어떤 브리핑, 가격 논리를 논할 수가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가려고 하면 세력 형님들의 의지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만 초급등을 할까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알테오진이 누르고 죽이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도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죽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알테오진이 여기서 만약에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우상향을 보인다면 같이 함께하는 바이오 업종들 자체에 투심이 자극되고 또 하나씩 재료 노출이 되면서 급등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위 호환적인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들이 지금부터는 이 사이클의 중반부 정도 이상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이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바이오테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혹은 지금 후순위를 보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거, 제가 리가켄 바이오도 올라온 다음에 이게 바로 가긴 힘들 텐데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점점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분명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알테오진이 신고가 갔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도 어떤 재료만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노리러 가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구간부터 신고가만 보더라도 당장의 50%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가격 논리로도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알테오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가격 논리, 돈의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HAB가 FDA 3상 임상 결과가 21일 금요일 아침에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와, 근데 지금 CG 인바이츠, 한국의 캄렌리주마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서는 이제 FDA 승인 기대를 한다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HAB도 지금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이 나는 만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다만 시장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또 보안 요구까지 1년 전입니다 벌써. 그 보안 요구까지 다 마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 그 기대감에 따른 상승에 대한 수급이 HAB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진과 HAB 간의 수급 교환이 계속해서 생겼었는데, 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알테오진의 주가를 보면 빵 하고 뛰었죠. 그 순간에 HAB는 빵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HAB 팔아가지고 알테오진으로 돈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진도 주가 흔들릴 때 HAB는 올라가고 알테오진 내려오고, 또 알테오진이 올라가니까 HAB는 삐리삐리해지죠. 오늘도 알테오진이 눌릴 때는 HAB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알테오진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HAB 시세가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돈이 약간 한정적이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고, HAB의 결과까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HAB 알테오진의 호재가 바이오 전반적인 강세를 한번 확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가 이번 중반부 정도 오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지금 구간에 상승하고 뭐 여름에 조금 쉬더라도 이번 겨울까지도 바이오가 이제 미친 상승을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사이클이 한잠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하기에 지금 굉장히 최적기에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이오의 사이클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남들은 바이오 얘기할 때 전 또 다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마치 2차전지가 피나레를 만들고 뭐 할 때 제가 영원히 바이오 얘기할 때 바이오 가지도 않는데 바이오 얘기한다고 욕먹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요번 여름 그리고 가을쯤 돼서는 아마도 반도체 2차전지 얘기하면서 바이오가 불을 뿜을 때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을까. 그 욕을 먹는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욕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겪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항상 가격을 메리트 있게 가져가자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의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4% 정도 끝났는데, 장 초반에는 VI까지 걸렸다고 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상승 VI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4% 빠진다고? 진짜 저도 한올바이오파마 보면서 이거 왜 빠지냐 막 이랬었어요. 당연히 바토클리마 중국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결과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의 라이센스한 하버바이오메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중국 상용화에 뭔가 도움이 됐다면 한올바이오파마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물질을 가져가가지고 상업화를 위한 임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MG, 중증 근무력증 요 임상만 하고 있고, 다양한 뭐 갑상선 암병증, 테드 치료제, 그리고 뭐 시신거축 수염, 면역 혈수판 감소증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속 임상하지 않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에서는
기껏 라이센스하고 해줬더니 얘네는 물질 가져가가지고 제대로 임상도 안 하네. 이럴 거면은 니네 가져와. 우리 다른 데다 다시 라이센스아웃 할 거야. 이런 걸 이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중국의 기업에서 야 니네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하버 바이오메드에서 임상 제대로 안 하더라. 니네 그냥 이거 라이센스 계약 해지 통보하고 우리랑 계약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중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면은 하버 바이오메드가 이 병증과 적응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뱉어내야지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올 바이오파마도 얘기하는 게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것. 이거는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하버 바이오메드와 원만하게 이 해지 통보가 일어나면서 진행이 됐을 때 얘기인데 요 진행을 1월 달에 이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노출이 된 건데 굉장히 웃긴 거는 아마도 다음 주일 것 같거든요. 3월 31일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뮤 노반테에서 바토클리마 데이터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4월과 6월에도 다양한 적응증과 관련해서 IMVT1402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가는 수순이 아닐까.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호재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한올바이오파마를 매매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꿀꺽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오히려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 당장에 중국의 라이센스 우리가 다시 회수해 온다고 해서 뭐 매출이 일어날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바토클리맙에 매겨가지고 가져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중국 진출의 판짜기를 또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중에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노이즈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중국 시장의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